안녕하세요. 나의 소소한 중국어의 저는 강현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하고자 하시는 것 뭐 있을까요? 저는 가장 최근에 이제 친구랑 뭘 얘기를 하다가 진짜 이 근처에 집 한 채 사면 소원이 없겠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영상이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도 그때도 만약에 부동산이 화제라면 조금은 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뭐 하고 싶은 것들 참 많잖아요. 이처럼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 바램을 나타낼 때 중국어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쓰이죠? 시앙이란 단어가 쓰여요. 시앙. 자, 한자를 보면 나무목의 눈목자예요. 자, 나무가 잘 자라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면서 나무에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나무를 키우는 모양새 같아요. 근데 나무를 키우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모양새를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 나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겠죠. 그건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니까 마음 심자까지 아래 붙여서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시앙. 시앙. 삼성이에요? 하듯이 길게 시앙 끌어주셔도 되고요. 삼성이요. 무조건 길게 끌어서만 발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삼성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낮게 눌러준 요 발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낮고 짧게. 자, 낮게는 어떻게 발음하냐? 목젖이 마치 뭔가에 쪼이듯이 꽉 눌러주듯이 시앙. 짧게 시앙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문장의 구조를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지 하고자 하는 그 실질적인 동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갑자기 막 저희 가면 이거 하다가 이쪽 가면 뭐 이거 하다가 이건 조금 아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또 실질적인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동작의 발생 순서를 놓고 봤을 때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샹이 실질적인 동사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샹 동사 형태로 조동사의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어. 想吃. 나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想看这部电影. 이 영화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칸이라는 동사 뒤에 구체적인 정보, 보는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나열. 그럼 아까 제가 했던 말. 진짜 집 한 채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시앙,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죠? 무엇을 사고 싶은 건가요? 구체적인 정보 탁. 一套房子, 집 한 채, 一套房子. 想买一套房子, 집 한 채 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놓고 보면 중국어는 소위 조동사가 동사 앞에 위치해서 맞아요. 동사에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의 큰 동사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동사 하고 싶다라는요. 근데 꼭 이 조동사가 동사 앞에만 위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사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 하고자 하는 동작의 장소 범위라든가 시간 범위를 좀 한정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서울에서 이 동작이 하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서울 안에서 집을 사는 이 행위 자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내용 전체를 소위 조동사가 아우를 수 있어요. 조동사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결국 이 친구도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동사의 앞에서 동사의 어떤 뉘앙스를 나타내고자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니까 원래 동사는 뒤에 구체적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보한 원리는 그대로 갖고 간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으셔야 될 거는 조동사라고 해서 동사 앞에만 위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고자 하는 바램,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자 하는 내용, 해야 할 것과 같이 조동사가 나타내는 뉘앙스 표현들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하나로 정리하면 부추 전에 술을 부어라예요. 자, 이때 술은요, 수어를 나타내요. 동사나 형용사, 명사, 수어를 나타내고요. 이때 수어 앞에는 부추전, 부사, 조동사, 전치사가 올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문장을 보면 想 조동사, 在首尔 서울에서 전치사예요. 그래서 부사, 조동사, 전치사
요 순서로 부추전 순서로 수로 앞에 위치하고요. 수로의 어떤 결과성, 가능성 정도를 이야기하는 소위 보어라는 거는 동사의 직접적인 결과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사 바로 뒤에 붙게 돼요. 그래서 기본 문장 틀을 이렇게 이해는 하시고 문장을 보는 눈을 좀 키워가시면 좋겠죠. 자, 문장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我想在北京买个小一点的房子，然后还可以接我妈回来 한 住。 번 더 들어볼게요. 我想在北京买个小一点的房子，我想在北京买一套小一点的房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요 하고 싶어요. 베이징에서 집 한 채를 사고 싶은데 그 집 한 채가 어떤 집이에요? 좀 작은 집. 그래서 그냥 베이징에서 정말 좀 작은 집이라도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房子, 집이라는 명사를 두 개의 수식어가 꾸며주고 있어요. 한 채의 집, 一套房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房子의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죠. 어떤 수식어요? 좀 작더라도 또는 좀 작은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명사의 수식어가 이렇게 몇 개 이상 오게 되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중국어에 발생하는 확인되는 어순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에 따른 어순으로 나열이 된 거거든요. 자, 저기 멀리에 집 한 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아, 집 한 채가 있다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저 집 뭐야 해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뭐 알록달록한 페인트로 칠해진 집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집이 다른 집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처럼 수량의 개념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당 집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만약에 수사, 양사 그리고 다른 수식어가 동일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수사, 양사, 구체적인 수식어,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한 채의 집인데 이 집이 조금 더 살덩어리가 붙어서 한 채의 작은 집이라고 하셔야지 기본적인 중국어 어순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나는 베이징에서 난 좀 작더라도 작은 집이라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我想在北京买一套小一点的房子가 되는 거죠.